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해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저도 앞선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하셨기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지정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일일이 격리 환자들 모니터링, 자기 업무 위에도 모니터링을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꾸준히 하는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과 함께 직원들을 많은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시간이 흘러서 8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3년, 우리 7대 종로구청장님도 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그간의 노고가 남은 임기 동안에 성과와 보람으로 결실을 맺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또한 후회 없는 남은 1년이 될 수 있도록 등원 당시 주민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1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로구의 10년 후를 그리면서 종로 발전의 열쇠를 탐색하고 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최근 발간하신 수상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직사유가 무엇이든 국민에게 안 해줄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국민에게 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적극 행정이다. 그간 규제 일변도의 행정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행정은 제도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본 의원도 이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게 됩니다. 종로구가 적극행정 조례로 만들고 적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적극행정이라는 것들이 우리 종로 구민께서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다라고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팔판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 있습니다. 여행업에 종사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사 문을 닫게 되고 급기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겨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든 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민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아니 최소한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적극 행정 아니겠습니까?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위법 건축물은 합법적인 증개축이 불가능해서 임시로 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성이나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여 말 그대로 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수한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종로구는 노후된 도시고 특히 청와대 등 중요 특정 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최근까지도 이러한 건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양성화 방안을 찾아 주민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는 1980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 승인 기회를 주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 추진된 것이 2014년으로 당시 종로구 지역에서는 약 500여에 가까운 세대가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합법적인 사용 승인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앞의 사례처럼 오랜 건축물로 인하여 특별법 시행 종료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증개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해서라도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복적인 양성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종로구는 노후 건축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법의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이번 정례 기간 동안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와 관계기관에 입법을 요청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 단위 협의체 등에서도 적극 건의하시어 올해 안에 입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법에 맞지 않게 하였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으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주택 부분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신다는 이유로 건축 규제는 많으면서도 건축물 수선 행위가 거의 불가능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종로구의 적극 행정이 발동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에 대한 요청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대해서 10년 전과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 4월 기준 종로구 인구는 약 1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 종로구 인구는 16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약 2만여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로도 약 66만 명이 감소하여 감소율 6.5%인데 반하여 우리 종로구는 12.6%가 감소하여 서울시 평균보다 감소율이 2배나 높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의 감소율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미래라 할 수 있는 4세 이하의 아이들의 인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약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출산율 감소가 원인이 될 것입니다만 종로구 4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소율은 41%로 서울시 전체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오히려 과거 10년 전보다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 정도인데 종로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9%로 서울시 전체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종로구는 더 심각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인구 감소율 1위 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지역은 공이 창신 이동으로 무려 약 29%, 3,3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 2위, 3위 지역은 창신 1동과 삼청동으로 약 26%가 감소하였고 감소 인구 2위는 청운 효자동으로 3,200여 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율 1위 지역은 교남동 지역으로 약 13%, 2위 지역은 승인 이동 지역으로 약 4%가 증가하였습니다. 유의하게 증가한 이 두 지역의 증가 원인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교남 자이아파트 또 승인동에도 아파트가 있어서 좀 늘었습니다. 종로 전체 인구 감소율 2배가 넘는 장신 1, 2동의 인구 감소세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장신 1, 2, 3동 모두 인구 감소율이 20%가 넘었고 이 지역에서만 무려 7천여 명이 감소하였기에 특별 인구 감소 대응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전망이 종로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종로구 인구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종로구의 인구 감소율은 서울시 전체보다 2배가 높습니다. 특히 유아총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령화는 서울시 전체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20대, 30대의 젊은 층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장신동을 비롯한 종로구 동부지역과 삼청 가이동, 청운 효자동 등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공통점은 종로구에서도 노후된 건축물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겁니다. 보존과 재생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제 국가적인 인구 성장률 감소 속에 우리 구만의 특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도 심각한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별 편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올해 안에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에는 인구 증가 대책이 무리라고 본다면 종로구 인구 감소세 완화 대책을 종로구정 최우선 정책적 과제로 삼아야 하며 특히 종로구 동부지역 유입 방안 또는 인구 이탈 저지 방안을 총력을 다하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는 늦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이 과거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과거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우리 구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